안녕하세요. 투자살롱 김경록입니다. 여러분들 복권 사실 때 보통 무슨 꿈을 꾸면 주로 많이 사시나요? 밤에 주로 돼지꿈 꾸기를 바라실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돼지, 우리가 피그라고 그러는데 이 돼지꿈 자산관리, 하여튼 이렇게 좀 이름을 피그 자산관리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아마 한 2달 정도 전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월 분배 펀드, 월 배당 펀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노후를 장기적으로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주로 성장 관련된 주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젊은 사람들이 배당주에 관심을 많이 갖는구나, 혹은 월 분배형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가진구나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는 걸 저도 이제 확인하게 되어 가지고요. 저도 당연히 배당을 주는 그런 자산이 좋다는 것은 말씀을 드려온 바이지만은, 그게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도 꽤 유효하다는 것을 이제 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이 그 피그 돼지인데요. 하여튼 약자입니다. 그 자산 관리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산 관리의 요체가 이 영어 세 가지의 이제 머리 글자를 떤 이제 피그에 해당되는데요. 크게 이제 P 하면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은 이제 펜션, 연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I 하면은 이게 인컴인 것이죠. 이제 인컴을 주는 자산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G라고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이것들을 합쳐서 이제 펜션 인컴 글로벌 해서 이제 PIG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각각 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애 자산 관리죠. 예를 들어 젊을 때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한 30년, 40년 동안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다음에 노후를 좀 더 풍족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제가 이제 PIG, 펜션, 인컴, 글로벌 이 세 가지가 아주 핵심적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까 하고요. 그래서 펜션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이 펜션이라는 것은 이게 자산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걸 우리가 일종의 vehicle, 이제 수레 같은 탈 것이라는 것이죠. 혹은 이제 펜션을 항아리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펜션 하면은 이게 수레 같은 뭔가를 옮기는 것, 뭔가 수단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그 안에 뭘 집어넣을 수 있는 항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연금이라는 것은 그 비클이나 중에서도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효과적 효율적인 어떤 그런 세제 혜택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시려면 무조건 어디에 펜션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자산을 집어넣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요. 펜션에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이제 우리가 삼층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이제 잘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동기를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그 세제 혜택의 인센티브가 아주 파워풀합니다. 대략 이제 우리가 연금에 주어진 세제 혜택이 여러분들 한두 개 정도 생각나실 텐데요. 우리 사적 연금에 주어져 있는 세제 혜택이 한 6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소득공제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퇴직연금 낼 때 여러분들 급여 한 달치 급여 혹은 전체 여러분들 급여의 8.3%에 해당되는 금액은 여러분들 소득에서 아예 빠집니다. 그러니까 과세하는 곳에서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소득공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율로 저율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까지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퇴직연금에서의 어떤 소득공제와 나중에 저율과세, 분리과세라는 것은 아주 파워풀한 그런 이제 세제 혜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 900만 원까지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금을 낸 곳에서 여러분들이 13.2%나 16.5%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이제 세제 혜택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900만 원을 초과해서 1,800만 원까지는 여러분들의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도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꽤 파워풀한 이제 세제 혜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은 900만 원 세액 공제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900만 원을 더 넣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배당 소득 등이나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과세 혜택이 이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과세 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계좌에서 배당이나 이자가 발생하면은 15.4% 원천 징수합니다. 원천 징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전에 국가에서 세금에 해당되는 만큼을 가져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징수를 해버리고 여러분들의 손에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게 하면은 발생될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배당이나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금 계좌에 배당이나 이자가 들어오게 되고 재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느냐? 나중에 연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과세가 인출할 때까지 미루어진다고 해서 과세 이연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혜택도 장기적으로는 꽤 여러분들의 자산을 복리로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세제 혜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율과세이죠. 보통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IRP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3.3에서 5.5%까지 세율이 낮게 저율과세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를 해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퇴직소득을 받을 때 종합소득 합산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연금소득을 받을 때 보통 1,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합산과세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리과세를 하고 싶다면은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분리과세의 어떤 혜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비클을 보면은 세제 면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혜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자산을 좀 더 복리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증가시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펜션이라는 연금이라는 비클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첫째, 내 자산을 어디에 태울까 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꼭 그 비클이나 팟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연금이라는 것이죠.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 공적연금은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사적연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이죠. 이런 팟이나 비클이 있다면 무엇을 태울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이 연금이라는 팟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 천양지차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이 안에 무엇을 집어넣을까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컴 자산을 넣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컴 자산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금이라는 것, 금은 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소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은 인컴 자산이 아닌 것이고요. 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금에서 돈을 이익을 소득을 얻을 수 있냐면은 금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금의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소득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자산은 여러분들이 팔아서 이익을 봐야 여러분들에게 소득이 들어오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인컴 자산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인컴 자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소득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또 소득이 들어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컴이나 이자, 배당이나 이자의 방식으로. 그걸 이제 인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득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컴 자산의 장점을 예를 들어 한 몇 가지 정도 들어본다면요. 아까 금이라는 것은 현금 흐름이 창출되지 않잖아요. 내가 팔지 않으면 현금 흐름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컴 자산은 내가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도 자산의 가격이 떨어져도 여러분들에게 따박따박 현금 흐름이 창출되어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 인컴이 창출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 리스크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배당이나 이자와 같은 인컴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인컴이 들어오면은 그 인컴으로 또 그 자산을 재투자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 리스크가 좀 감소하는 것이죠. 인컴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자산 가격 떨어지면은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인컴 자산은 꾸준하게 이자나 배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들로 또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 또 자산을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투자 리스크도 좀 감소하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컴 자산 중에서 크게 보면은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이나 채권과 같은 인컴 자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을 지급하는, 예를 들어 이제 주식 같은 경우 배당,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임대료를 지급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이제 인컴 자산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채권이나 예금과 같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그런 것의 배당금은 보통 시간이 지나갈수록 배당 금액이 이제 증액되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가 예금이나 채권과 같은 경우는 뭐 이자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든다고 해서 증액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이자율이 똑같다고 가정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배당을 주는 주식 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든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든지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똑같은 말인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배당 금액도 이제 증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배당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매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컴 자산 중에서도 예금이나 채권이 아닌 주식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쪽의 배당 인컴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금액이 증액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런 인컴 자산의 비중을 장기적으로 하실 때는 이런 인컴 자산의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컴 자산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따박따박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자산을 그렇게 뭐 떨어졌다고 해서 팔든지 이런 사고 팔고를 덜 해도 됩니다. 나에게 캐시플로우가 현금 흐름이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기본적으로 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면은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에 비해서 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배당 자산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 아까 제가 이제 20, 30대들이 내가 이런 인컴, 배당을 주는 인컴 자산으로 노후를 준비해야지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나 다른 생각 없이 좋은 인컴 자산을 이제 찾습니다. 그 인컴 자산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배당이 나오면은 또 그냥 인컴 자산을 또 사겠다는 것입니다. 또 나오면은 또 인컴 자산을 사겠고, 이걸로 이제 꾸준히 계속 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장기적인 플랜을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당 자산을 가질 때는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이 혹은 투자 성과가 이제 더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인컴 자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 이제 그 효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짜로 장기로 투자하면은 이때 도대체가 배당이라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크게 봐서 채권과 이자와 같은 인컴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인컴 자산이 있는데요. 이것들의 장기적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연금에 어떤 인컴 자산을 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그래프가 어떤 거냐 하면은 1억 원의 돈을 이제 내가 인컴 자산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2% 예금이라고 가정하고요. 예금은 그냥 2% 이자율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자본 배당주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게 부동산이라도 괜찮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배당주라고 그러면은 배당주 경우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2% 배당 수익률이 나는데 원금의 가치가 배당주의 가치가 매년 2%씩 오르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배당 수익률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배당주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배당 금액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배당 금액은 배당주의 가격 곱하기 배당 수익률이기 때문에요. 그 금액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2% 매년 2% 배당주의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그냥 2%, 예금 금리하고 똑같이 2%다. 이렇게 가정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당주의 가격이 매년 5% 오른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똑같이 2%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정했을 경우에 예금은 원금의 가격이 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금의 가격 상승률은 0%이고 이자율은 2%입니다. 이 경우에 1억 원을 우리가 넣어놓으면 매년 20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50년이 지나서도 20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나서 이자율이 2%라면 똑같이 그냥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배당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한 배당 금액은 똑같이 됩니다. 50년, 30년, 100년이 지나더라도요. 이게 예금이라는 이제 인컴 자산의 특징입니다. 채권도 이것과 유사한 특징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배당주인데 배당주의 가격이 2% 매년 오르는 경우를 보면은 이게 한 50년 뒤에 가면은 이제 배당 내가 처음 투자했던 것에 비해서는 한 5.3%의 이제 배당 수익률이 나게 되고요. 50년 통틀어서 평균을 해보면은 한 3.4%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2%씩 배당주 가격이 오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냥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한 1.4%포인트가 이제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배당주의 가격이 2% 오른다는 것은 사실은 주식 가격에서 너무 낮은 것이죠. 그래서 S&P 500이 한 11% 오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략 1980년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그래도 주식의 수익률이 대략 한 7%는 이제 넘어갑니다. 그것도 이제 배당을 제외했을 경우니까요. 그래 여기에서는 그래서 그냥 5%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배당주의 가격이 매년 5%만 오른다고 가정을 하고 배당 수익률은 2%씩 준다. 그러면요. 50년 후에 배당 수익률이 지금 투자한 금액 대비하면은 21.8%가 나옵니다. 50년이랄까 꽤 먼 기간이긴 하지만요. 내가 1억 원을 지금 투자를 했으면은 50년 뒤에 내가 이런 배당주를 가졌으면은 50년 뒤에 나는 매년 2,180만 원의 이자 배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당 금액이 이제 꾸준히 증액되게 되는데요. 그 증액되는 배당금을 연평균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연 한 8.4%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5% 매년 가격이 오른다는 것과 그다음에 2% 배당 수익률이 50년 동안 유지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은 50년 동안 연평균 배당 수익률이 8.4%가 되는 것이죠. 왜냐? 배당 금액이 증액되는 효과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컴 자산을 갖더라도 예금이나 채권과 같은 것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에서처럼 배당 금액이 증액되는, 장기적으로 증액되는 이런 이제 배당 자산을 갖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 관리를 한다면은 재테크로 해서 뭐 올해 주가가 얼마 오를까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고민하시는 것보다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민하시냐면은 우리 배당 자산 중에서 어떤 배당 자산이 가장 좋을까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혹은 인컴 자산 중에서 어떤 인컴 자산이 가장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것이죠. 자, 그런 걸 찾을 때 이제 세 번째 기준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컴 자산을 찾을 때 철저하게 국내에 한정되지 말고 글로벌한 기준에서 인컴 자산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글로벌 기준으로 인컴 자산을 찾자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컴 자산 중에서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것에서 배당을 받으려면은 자본이 하이 퀄리티의 자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말고 글로벌한 기준에서 하이 퀄리티의 배당 인컴 자산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펜션, 인컴, 글로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S&P 500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S&P 500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보면은 상당히 다 하이 퀄리티 자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보면은 역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미루어 보건데
미국의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훨씬 하이 퀄리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본을 가지실 때는 하이 퀄리티 자본을 글로벌한 기준에서 가장 하이 퀄리티한 자본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 탑5에 들어간 것이 여기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 이런 것들입니다. 하이 퀄리티의 자산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배당 주식 혹은 부동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글로벌 기준에서 하이 퀄리티를 이제 찾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펜션 인컴 글로벌이고요. 그래서 펜션이라는 탈 것 안에 여러분들이 글로벌 하이 퀄리티 인컴 자산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올해는 주식을 팔까 살까 채권을 살까 팔까 어느 것들이 뭘 좀 더 잘 된다더라 무슨 자산이 뜬다더라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정력을 이렇게 집중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은 글로벌하게 좋은 인컴 자산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으시고 그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한 몇 개만 찾으시면은 이제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오는 배당 예를 들어 글로벌 하이 퀄리티의 리츠에서 나오는 배당 그 다음에 글로벌 하이 퀄리티 배당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 이런 것들이 쭉 매월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요. 그런 것들이 쭉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또 재투자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냥 재투자만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크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어떤 것들이 가장 글로벌 하이 퀄리티 인컴 자산인가 하는 이런 것들만 찾으시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다우존스 배당 펀드, ETF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배당도 잘 주고 그다음에 기업의 재무 구조도 탄탄한 이런 이제 100개 기업을 이제 선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 퀄리티를 가진 이제 배당 주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왜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유명하지만은 S&P 500의 배당 귀족 같은 경우 배당 금액을 계속 증액시킨 기업들. 그 외에 또 다른 배당 자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MSCI에 들어가 있는 미국의 리츠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배당 자산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는데 중점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도 보고 또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을 들어보고 하면서 그런 자산들을 차곡차곡 넣어 놓으시고 그다음 할 일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의 저축 금액을 인풋, 저축 금액을 납입하면서 또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배당 금액을 가지고 또 사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복리 효과예요. 복리 효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수익 난 수익을 또 투자해서 재투자하고 재투자해서 그게 나중에 결국 우리가 받는 이게 이자가 이자를 낳는 금액이 훨씬 많아지는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이제 장기적으로 쭉 복리 효과를 통해서 증가하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하는데 제일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의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로또를 사기 위해서 돼지꿈을 좀 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실 텐데 그런 확률보다 여러분들이 더 높은 확률로 할 수 있는 방법. 똑같이 피거입니다. 그 돼지꿈을 꾸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연금이라는 수레 혹은 항아리에 글로벌 최우량, 글로벌 하이 퀄리티 인컴 자산을 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이고요. 두 번째, 거기서 나오는 배당 수익을 여러분들이 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시작하셨다면은 나중에 한 30년 정도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매년 혹은 매월 들어오는 배당 금액이 이제 꽤 솔솔찮게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적연금을 통해서 받는 연금과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적연금에서 나오는 배당 금액 이런 것들을 이 둘을 합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아주 이제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이게 피그라는 이
머리 글자를 따서 여러분들에게 좀 기억하시기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다시 재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조금 강조되는 것은 이제 글로벌 하이 퀄리티 인컴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산을 여러분들의 연금에 담아 장기적으로 담아서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크게 계속 해나가는 것, 그런 프로세스로 꾸준히 진행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의 가장 정도가 아닌가. 특히 우리가 노후 소득을 대비하기 위한 자산 관리의 가장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피그, PIG, 이 돼지 꿈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는 피그와 함께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